자, 똑똑한 전세살이 여기 시리즈로 나온 건데, 요거는 기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 3가지 안전장치가 뭐예요? 전세 산다 그러면 무조건 기억해야 될 거. 예,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고 그 집에 안 들어가 살 사람 없잖아요. 들어가 사는 거는 당연하게 치고, 그러면 들어가 사는 입주,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3가지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하나라도 빠진 경우 뭐가 있겠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왜 주소 잠깐 빼달라고 하는 경우 있죠.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럼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절대 빼주면 안 되죠. 왜 집주인이 빼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1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소를 빼달라고 해서 하루만 뺐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살았던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본인이 사는 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뭐 분실될 건 없죠. 근데 이 전입신고가 항상 발생해요. 주소 이전 때문에 잠깐 왔다 간다든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전에 살았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채워야 돼요. 다시 채우면은 그 채우는, 만약에 어제 주소를 뺐다가 오늘 다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3종세 때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이 돼요? 만약에 제가 나갔다가 다시 오늘 전입신고를 했어요. 오늘 저녁이 지난 다음날 0시부터예요.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부터 20몇 년에 부동산 시작할 때부터 맨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허점을 가지고 집주인들이 왜 사고 쳐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봤죠? 세입자가 이삿날, FM이죠. 이삿날 전입신고하고 이삿날 확정일자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집주인이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은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면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바로 올라오나요? 시차가 걸리잖아요. 신청은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뜨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3, 4일 정도 걸린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했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고 다 한 이 효력 발생 언제 되느냐? 오늘 마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12시, 밤 12시 넘어서 내일 자정 0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집주인은 대출을 언제 받아요? 오늘 오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따지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집주인 대출 받은 게 1순위가 돼요. 우선순위가 돼요. 세입자는 오늘 낮에 업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녁 자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세입자가 들어가면서 할 거 다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 몽땅 받아가가지고 경매로 날려가지고 전세보증 못 받던 기사가 1년에 잊어먹을 만하면 꼭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입신고 오늘 했으면은 전입신고 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이길 자정 0시부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이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삿날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는 이사도 안 가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지방으로 발령 나서 출근 당장 해야 된다든지 학교를 당장 가야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난감한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집주인이나 부동산 말만 믿고 짐을 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게 나오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패키지, 임대차 계약만 쓰면은 이제 이게 확정일자 받고, 확정일자는 오늘 계약서 썼으면 내일 보내가지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보통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사는 한 달 후에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확정일자 효력이 있나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먼저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본인이 들어가 사는 거하고 3가지가 일치된 다음날 자정 0시부터 대항력 인정,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미리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면 먼저 그냥 받습니다. 공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도장 찍어줬는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보고 그 주민센터 직원이
이 몇 동 몇 회에 오늘 잔금 이걸 확인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확정일자만 등기서 그냥 보내면은 뭐 보지도 않고 무조건 확정일자 도장만 찍어줬었어요. 도장만 먼저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 개 세트를 다 갖춰야 돼요. 자, 어떤 것만 아시면 되냐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이제 생기는 거.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인 헷갈리는 게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하고 많이 헷갈려요.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대항력이라는 거는 집주인이 새로 바뀐다든지, 뭐 집이 뭐 경매가 넘어가다든지, 이럴 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전입신고 꼭 해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살아야 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3종 세트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대항력은 전입신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내용은 그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오늘이 3월 23일이면 뭐 내일부터 갑자기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 몇 개만 놔두고 이삿짐 싸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집주인한테 돈은 못 받고. 근데 우리 집주인이 뭐 이 집을 전세금을 가지고 그대로 예금에 두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살 때 나 전세금을 끼고 샀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입신고 안 빼가고 주소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짐도 몇 개 놔두고, 그러면 거주하는 거가 돼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면은 보장을 받을까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전해주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주소 빼도 되고, 대신에 보증금을 다 안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소 빼고 그냥 지방으로 이사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등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뭐 이렇게 심사하고 뭐 해서 등기소로 가는데 최소, 여기는 30일이라고 나오는데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부상에 올라와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만약에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주소 빼도 되고 그냥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 그대로 인정이 돼요. 단 다음 들어올 사람은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이 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이거를 말소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집주인은 이 말소를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전세입자한테 줘야지 말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제 보조수단으로 새로 생긴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짐 빼면은 안 돼. 점유. 그러니까 이 점유는 내가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은 거. 그 다음에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월세 신고제도에서 집주인들이 신고하고 있죠.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의 기준. 거기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10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초과기 때문에 6천만 원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6,001만 원은 없겠지만 6,5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다. 월세가 30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보증금 6천을 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보증금이 만약에 5천이에요. 5천인데 월세가 35만 원이에요. 그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고 안 하려고 집주인들이 이제 편법 나온다고 그러죠. 보증금 다 6천원을 맞추고 월세는 30만 원 맞추고 관리비가 40만 원. 관리비 명목으로. 왜? 관리비를 40만 원 받고 월세를 받으면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편법으로 이 6천에 30만 원 요거를 좀 맞추려고 해서 월세보다도 관리비가 비싼 그런 원룸 오피스텔이 요즘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